여러분, 수업 보조용 동영상 콘텐츠 역사적 내용을 10분 안에 끝내보는 10분 역사입니다. 오늘 10분 역사를 통해서 배울 내용은 바로 가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서 경쟁하던 그 삼국시대에 가야라는 나라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과연 가야는 어떤 나라일지 우리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가야만 쭉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변안 지역에서 가야 연맹체를 이루는 가야 중 하나인 금관가야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금관가야가 위치한 지역은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과 그리고 현재 일본인 외를 잇는 해상교역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교역을 바탕으로 금관가야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 금관가야가 주변의 소국들을 거느리면서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하니 이것이 가야 연맹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즉 가야라는 나라는 하나의 단일한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국가들이 같이 있고 이들이 연맹을 구성한 국가가 바로 가야라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를 얘기할 때 가야 연맹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특히 초기에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던 그 시기의 가야를 우리는 전기가야연맹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가야는 풍부한 철광을 가지고 있고 그 철을 단단하게 재련하는 제철 기술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한반도와 외 사이에서 중요한 철 수출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금괴처럼 만든 질 좋은 덩이쇠를 수출을 했었는데 이 덩이쇠는 가치가 높아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는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우수했는데 이게 지금의 일본, 즉 외에 전해지면서 일본의 고대 토기 양식인 스에키 토기 양식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가야가 한번 위기를 크게 겪게 됩니다. 바로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이 400년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라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고구려군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의 맹주였던 전기가야의 주도 세력이었던 금관가야가 힘을 잃고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관가야를 대신해서 고령 지역에 대가야가 성장을 하면서 가야의 여러 소국들을 대가야가 주도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후기 가야연맹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 대가야가 성장하면서 대가야는 남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대가야는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경남 합천 지역을 복속하고 두 번째로 그를 통해 섬진강 일대로 세력 확장을 하면서 대가야가 점점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진강을 통해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섬진강을 통한 해상 교역로를 개척해서 중국과 외와의 일본과의 교역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의 동맹인 나제 동맹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이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야가 가진 한계가 있었으니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화를 완료해서 강력한 고대 국가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자립적인 지역 세력들을 다양한 가야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이 가야가 가진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야가 멈춰 있을 동안 강력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한 백제와 신라가 성장을 하면서 가야를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백제와 신라가 영토를 넓히면서 가야의 소국들을
자기 밑으로 속국화해 나가면서 가야의 영토는 줄고 점점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가야의 끝이 찾아오게 됩니다. 532년 금관 가야를 이끌던 구해왕이 신라 버풍왕에게 항복하게 되었고, 562년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던 대가야마저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니 이것이 바로 가야 연맹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야 연맹이 가진 특징입니다. 가야는 변환이 있던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서 굉장히 질 좋은 철이 생산되었고, 그리고 또 그 철을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야 연맹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합쳐진 연맹체 국가, 연맹왕국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야 연맹의 주도 세력의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상입니다. 가야 연맹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것이 금관 가야였을 때를 우리가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하고, 대가야가 주도했을 때를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합니다. 즉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서 금관 가야가 힘을 잃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주도 세력의 변화에 따른 가야 연맹의 시기적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야의 멸망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